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면접하다 말았죠? 맞나요? (140페이지) 140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지난주에 아마 면적의 정의하고 면적 측정 대상, 그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 했었죠. 자, 면적은 해마다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오늘 3주차죠. 적응 다 되세요? 적응 다 되세요? 너무 초반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3, 4월 되면 지친다고. 3, 4월 되면. 어떤 반은 오전반 수업도 듣고 야간반 수업도 듣는 경우 있는데 민법 개론만. 2차 과목 그럴 필요 없어요. 2차 과목. 그냥 한 분 것만 들으시면 돼. 그 대신에 이제 그 1차 같은 게 어려우니까 오전에 듣다가 이해 안 되면 야간에 와서 한번 듣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왜? 오전에 한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 심지어는 뭐도 똑같아요? 분필 색깔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쓰는 위치도 똑같아. 심지어는 농담도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강의하는 거나 다른 학원 강의하는 거나 똑같아요. 농담도 똑같아. 농담도. 정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오전만 수업하는 다른 학원은 야간을 수업하면은 면적을 여기 딱 썼잖아. 지우죠? 야간반 가서 또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 분필을 딱 갖다 대면 면자 딱 써 있어요. 지운 게 살짝 흐리게 표시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힘들면 자거든요, 수업하면서.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는데도 말은 나와. 쓰기도 쓰고. 왜? 이게 완전히 저기거든요. 녹음기가 된 거, 녹음기가. 자, 면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 하고,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면적. 무슨 면적이라? 넓이가 무슨 면적? 수평 면상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 지표면이라고 하면 틀리고 경사면이라고 해도 틀려요. 반드시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면적 어떻게 측정해요? 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잖아. 하나는 무엇을 알면, 좌표를 알면 무엇을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라기보다는 좌표를 가지고 얘는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측정도 틀린 말 아니고, 좌표에 의하고, 만약에 좌표를 모르면 그냥 면적을 재는 게 있구나.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전자 면적 측정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점이 이렇게 뭐로 등록이 되면, x와 무엇으로 등록되면, y로, 좌표로 등록이 되면 면적은 무엇에 의하고? 좌표에 의하고. 이건 이렇게 경계점이 x와 y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요 점, 이 점 좌표로 등록했으면 면적은 어떻게 구하고? 좌표에 구하고. 그죠?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가 도회적으로, 시골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도회적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이러한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전자 면적 측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은 면적 측정 대상에서는 그러니까 칠판에 막 쓰면 여러 개를 쓰는데 버릴 건 그냥 버리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찝어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면적 측정 대상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무엇을 실시하면?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무엇하게 되면?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무엇을 측정을 해라? 면적을 측정을 해라 라고 법에 써 있어요.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부 측량이 바로 뭐다?
세부 측량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응? 이 세부 측량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세요. 경계 알면 면적 알 수 있어요? 경계 알면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 경계 알잖아 이렇게. 면적 구할 수 있죠? 전자면적기로. 좌표 알면 면적 구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면적을 구하려면 경계와 좌표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측량 자체가. 측량이. 세부 측량의 반대. 기초 측량. 어느 게 더 정밀해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하고 기초 측량이 수백 배 정밀해. 수백 배. 말이 기초지 기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려면 아직까지는 어렵긴 하지만 세부 측량을 경계점을 좌표로 하려면은 세부 측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위 측량기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경위 측량기. 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경위를 가지고 측량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된다? 좌표로 등록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경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걸어가다 보면 삼각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된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그건 경위보다 훨씬 비싼 토탈이라고 하는 건데 걔는 각도 재고 거리도 재요. 거리도 재는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우리 레이저 그 거리 시장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깃대에다 대면 레이저가 깃대를 맞고 돌아오면서 거리 시정하잖아. 그거는 싼 거고 5, 60만 원짜리 싼 거고 요거는 한 2, 3천만 원씩 해요. 더 정확해. 거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기계. 뭐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니까 엄청 정확한 기계인데 요게 이제 각을 재고 거리를 재는데 경위라고 하는 측량 장비라고 하는 건 각을 재는 기계거든요. 각을 측정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근데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된다? 좌표로 등록이 되고 지금은 그런 측량 방법이 없는데 이게 삼각다리 위에다가 네모난 판 하나를 얹어가지고요. 보셨어요? 삼각다리에다 네모난 판을 얹고 도화지를 깔고 연필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는 측량이 있어요. 이렇게 그어가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7, 80년도, 80년도까지만 했어요. 이게 바로 평판이라고 하는 측량이에요. 평판. 평판을 가지고 측량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대충 이해 가시죠?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감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결정하자? 세부 측량이면 측정하고 세부 측량이 아니면 측정하지 않고 좀 더 넓게 갔을 때는 그냥 측량하면 면적 측정하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충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제3장에 장소로 따지면 제3장 쪽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빠르고 쓰고 넘어갈게요.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복구. 복구할 때 면적 측정합니다. 근데 도면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지적 도면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일기 쓰잖아요. 요즘에 일기는 안 쓰지만 요즘에는 옛날 일기 쓴 게 전 집에 없어요. 다 버렸겠죠. 근데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면 글씨가 어때? 바래 있잖아. 색깔도 바래져 있고 글씨도 지워져 있고 도면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도면 자체가 이렇게 제도로 연필로 제도하는 경우 연필 말고 로터링으로도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지워질 수도 있잖아. 여기에 지번이 써 있고 지목이 써 있는데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 도면은 종이니까 어떻게 늘어날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는 것을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하는 것을 도면의 무엇이란다?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제작성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도하는 거야. 제도. 그렇기 때문에 면적 측정하지 않고 지적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5회 때 문제. 25회 때 문제. 25회 때 문제. 그 제 수업 잘 들으시면 지적법 12개 다 맞아요. 100% 다 맞습니다. 100% 다 맞아.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12개 맞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그 다음에 제4장은 이제 지적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인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하자 이거. 조사 또는 측량하는데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다? 합병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측량을 요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측량을 요하는 것은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아마 용어할 때 제가 여기까지 써드렸을 거예요. 왜 용어에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경계점을 새로이 만들어져요. 경계가 좌표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또 측량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얘도 하는 거예요. 면적 측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 5장에 가면은 마지막 지적 측량 지적에서 마지막 단원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이런 단원인데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초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때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은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 요 꼬리에다가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 붙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측량이다? 얘네들이 한마디로 세부 측량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몇 개예요? 2개. 하나는 뭐야?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경계 복원 경계는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노트 필기 하셨네. 집에 가서 경계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고. 도상경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궁금해요? 뭐 궁금하지. 지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경계가 알아요 몰라요? 지상이 경계 보여 안 보여? 경계 왜 안 보여요? 아니 왜 안 보이냐고. 지상 경계가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 경계는 도면에 있다고.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복원해봐야지. 그게 바로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말뚝 박아주고 하는 거. 면적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경계가 궁금하니까 말뚝만 박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경계복원하면 경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기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지. 왜?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해 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계가 어디에 등록돼 있다? 도면에. 근데 궁금하잖아. 지상이 어딘지. 그 의뢰하면 걔네들이 다 말뚝 박아준단 말이에요. 그 끝이에요. 그 원칙적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전에 뭐 옆집 건물이 우리 경계를 넘어온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럼 측량해보면 알아요. 에? 측량해보면 알아. 그 건물을 떠보고 경계를 측량해놓고 건물을 입혀보면 이게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면적 측정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꼬리에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면적 측정 하는 거야.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경계를 정정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하지만 세탁기 제가 말씀드렸잖아. 위치를 정정하면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시험 봤죠? 지금까지 26회까지 봤으니까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는 얘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답은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다라는 가장 많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이해하시겠죠? 한 번도 안 나온 거. 얘는 면적 측정에서 나오지 않고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해서 나왔고. 대충 이해 가시겠죠, 이거?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럼 이제 면적을 이제 얘네들이 대상이 선정이 됐잖아. 측정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죠?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적을 지난주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예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그리고 이 기본서를 가지고는 입문서를 가지고는요 예습 자체도 안 돼요. 내용도 빠져 있는 것도 많고 차라리 무엇을 해라? 복습해라 복습. 작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바뀌는 거 없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시장 자체가 작년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려받아서 공부하시는 분은 없어. 민법은 물려받아도 상관없죠. 바뀌는 게 뭐가 있다고. 뭐만 바뀌어요? 아니 민법 교재에서 내용이 뭐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작년에 문제만 더 추가되는 것 뿐이야. 학교론에서 뭐가 바뀔까 내용이? 안 바뀌어요.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죠? 성격이 바뀌면 죽어요? 그죠? 사람의 성격이 잘 안 바뀌듯이 제가 책을 쓰면 그게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기존 틀은 있는 거니까. 약간씩은 바뀔 수 있겠지. 약간씩은. 예전에 한번 올해 책을 썼어. 출판사에서 내년에 책을 또 쓰는데 내용을 갈아엎으래.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엎어봐라 그러죠. 엎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너 엎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엎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출판사가 욕심인 거예요. 왜? 바꿔야 또 책이 나가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거 상관없이 나가요. 공인중개사는 그거와 상관없이 대부분 다 작년에 공부했던 분 다시 책을 사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등록을 해야죠. 네.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제가 설명해드렸잖아. 또 뭐 목도장이야 또. 지목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등록하자? 이거 보세요. 제가 복습하시라 했잖아. 제가 이렇게 복습하라고 이 잔소리 또 이렇게 제가 복습하고 오시라 했잖아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하고 왔어야지. 그럼 여기까지 3주차인데 장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오늘까지 수업 들은 거를 가지고 작년도 기출문제 공부 좀 해놓고 작년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 8개 맞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강사들 막 못 가르친다 막 그러잖아. 붙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 왜? 일단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한테 배워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거지. 응?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자,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면적은 장에만 등록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류가 있냐면 7종류가 있어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야도가 있죠. 7종류가 있어. 어떻게 외우시면 5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5 곱하기 6 하면 30이죠. 이렇게 하면 7종류 나와요. 500짜리라는 게 있고 600이 있고 3000이 있어. 2배로 갑니다. 500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600 다음에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7종류. 외우기 쉽죠? 지금은 5, 6, 30만. 지금은 얼마? 5, 6, 30만 기억하시면 돼. 나중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7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 이해가시죠? 그럼 순서 들어가면 500이 있고 6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이 있고 6000이 있어. 올라갈수록 정밀하다. OX. 올라갈수록 큰 축척이다. 큰 축척이죠. 올라갈수록 전개점이 더 정확해진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걸 600으로 자르는 거야. 그래서 600분의 1, 축척이 얼마짜리하고 600분의 1짜리하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축척과 무관하고 다 정밀도가 똑같아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뭐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을 나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해 가세요? 여기에 뭐 몇 분의 1은 여기에 1000도 있고 1200도 있고 3000, 2400도 있고 3000도 있고 6000도 있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외우면 돼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두 개만. 맞아요? 600하고 얼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어느 과목이 더 어려워요? 설마 뭐 지적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시점에 민법 개론이 어렵겠죠? 공법도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 공법 교수님이 워낙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워낙 또 재밌기도 하고, 그죠?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또 저기에요. 또 역사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중개사 시장에선 그런 일이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뭐 신문에 난 것보다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거의 뭐 팬들이 엄청 많았지. 팬들이. 어떤 여학생은요 월화수목금토 따라다니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스토커는 아니고 좋아서 그냥 월요일날 여기서 수업하면 여기 앉아 있어. 화요일날 다른 학원 가면 여기 앉아 있어요. 또 이제 왔는데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자격증 땄죠, 따기는. 땄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았던 분 중에 하나예요. 좋았던 게 아니라 아직도 좋죠, 아직도. 어? 잘생기셨잖아. 예? 잘생기셨잖아. 지금은 좀 배 나왔죠? 아, 옛날에는 배가 어딨어. 배가 호축했죠. 그게 10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배도 없었고. 자, 등록 자릿수. 어느 게 얘가 정밀할까? 이쪽이 정밀할까요? 자, 이쪽은 안 썼잖아. 이쪽이 정확한 거야. 그러면 정확하면, 정밀하면 그만큼 면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등록을 한다? 한 자리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얘는 그럼 어떻게 등록이 돼요?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만 등록.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라는 게 뭐야? 면적의 등록 단위가 되는 거야. 센티미터 제곱도 면적이에요? 센티미터 제곱도 면적이냐고. 제곱 센티미터도 면적이에요. 킬로미터 제곱도 면적, 헥타르도 평도 다 면적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등록하겠다?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로. 옛날에는 평으로 등록이 됐어요. 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975년도에 지저법이 개정이 되면서 평에서 평방미터로 바뀝니다. 평방미터로. 근데 지금은 평방미터라고 잘 안 쓰죠. 뭐라고 말해요? 제곱미터라고 하지. 85년도인가에 명칭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그런 것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해야죠. 얼마를 곱해요? 3.3058. 근데 121분의 40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121분의 400을 곱하는 것은 환산하는 것은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야.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환산만 한 거지. 자, 100평이면 몇 제곱미터 정도 나와요? 330 정도 나오죠? 그럼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100평 그러면 33평 아파트는 몇 제곱미터 정도 돼요?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야. 실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옛날에 평을 썼다고. 근데 평을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척관법이거든요. 이거 척관법이라고 하는데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혼란스럽잖아. 계속 쓰다가 얼마 전부터는 쓰지 말자라고 평 자체를. 그런 개념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야. 아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제곱미터 이 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록하겠다. 이거 0.1, 0.2, 0.3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등록하겠다는 소리예요? 1, 2, 3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교재 141페이지로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걸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도 안 나와요. 이거나 이거나 같아 틀려. 같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법조문에 이렇게 써있거든. 제곱미터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조문대로 나온다고 대부분 시험 문제 자체가. 근데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잖아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한다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하겠다 이거야. 대충 이해 가시죠 요거? 지금 진도 빠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했어요? 요거밖에 안 한 거야 지금 30분 동안. 왜? 얘는 지난주에 다 했던 거잖아 지난주에. 그죠? 여기 얘를 쳐다보세요. 0.1을. 얘는 여기서는 얼마 쳐다본다? 얘를 쳐다봐. 여기가 최소 등록 면적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소 등록 면적이 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축척이 얼마일 때 600분의 1이라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0.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하자? 0.1로 등록하자. 1200분의 1인데 면적 측정했더니 0.7이 나왔어. 얼마로 등록하자? 1로 등록하자 이거예요. 최소 얘는 얼마? 0.1. 얘는 최소 얼마? 1.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1200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쪽이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1200분의 1인 경우에 0.1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틀렸지. 1200분의 1이면 1 미만일 때 1로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러면 면적을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처리해야 돼. 단수 처리.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수 처리를 해야 되더라. 이거 단수 처리.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 맞아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잖아. 그 다음 수를 봐. 다음 수를. 다음 수를. 5를 무엇 할 수도 있어요? 초과할 수 있죠. 초과할 때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5가 6이면 여기가 1이면 얼마로? 2로. 2면 3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0.05 제곱미터 무엇일 수도 있어요? 미만일 수도 있죠. 이게 4, 3, 2,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얘를 그냥 버려버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5를. 5 미만의 4, 3, 2. 그러니까 얘는 4, 3, 2, 1이라는 거잖아. 걔를 그냥 무시해버려. 버리라 이거야. 버리고 이렇게만 등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면 얼마? 0. 얼마? 0, 5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정확히. 얘는 여기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 놈을 5 앞에 있는 이 수를 5 앞에 있는 요 놈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수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무엇이라 한다? 구하고자 하는 수. 이것이 0일 수도 있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짝수가 될 수도 있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홀수가 될 수도 있죠. 짝수일 때는 그냥 버립니다. 5를 그냥 무시하라는 소리예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죠? 올려줍니다. 얘를 올려주라 이거. 얘를. 이해 가세요? 말로도 나와. 말로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말로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자 14.76이에요. 저 600분의 1이라고 가정. 축척이 얼마인 경우로 가정하고 600분의 1로 가정을 하고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잖아. 얼마로 등록하면 돼요? 8. 왜? 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주자 이거예요. 7을 얼마로? 8로. 14.23이면 5 미만이죠? 그럼 14. 얼마로? 2로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14.25면 걸쳤죠? 걸치면 무조건 답은 짝수야. 그 짝수 걸치면 무조건 짝수니까 버리자 이거예요 그냥. 얼마? 2. 14.15 걸쳤죠? 걸치면 무조건 짝수가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쳤을 때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 이렇게 주어지고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축적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좀 14.251이면 여기까지 등록하죠. 얼마일까요? 14.1일까 3일까요? 3으로 보는 거예요. 왜? 0.05에 걸쳐서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1이 더 있잖아. 초과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초과하는 개념으로. 나중에 이거 이해 가시죠? 얘를 이렇게 써놓고 말만 만들어내면 돼. 0.05 미만일 때는 초과할 때는 올리고 미만일 때는 버리고 5인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해됐으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죠. 뭐만 하나 지우면 될까요? 0만 하나 지우면 되지. 0. 얼마? 5 이렇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0.5를 못하면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0.5 제곱미터 무엇일 때는? 미만일 때는 무엇하고? 버리고. 정확히 0. 얼마? 5인 경우는 똑같이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오늘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야 저게 왜 14.3이야? 왜 저게 14야? 막 토론할걸요? 토론을 14.6 얼마로 등록해요? 지금 축척이 12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14점? 15. 왜? 5를 초과했잖아 지금. 올리자 이거예요. 5를 초과하니까. 13.5는? 14? 12.5는? 걸쳤잖아. 홀 짝수죠? 짝수가 답이야. 걸쳤죠? 홀수죠?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5, 4, 5입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5, 4, 5입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 4, 5입은 들어봤어도 5, 4, 5입은 처음 듣는 왜 일상생활에 쓰지 않으니까. 네. 이걸 5, 4, 5입이라고 그래요. 한 7, 8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가? 요거 주어지고 얼마냐?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4.271이야. 얼마예요? 못 구해. 조건이 하나 안 주어졌어. 뭐가 안 주어진 거야?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느냐가 안 주어졌잖아. 30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축적과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어디를 쫓아간다? 600분의 1을 그대로 쫓아간다. 제곱미터 이쪽으로. 그래서 3000이라고 해서 무조건 14로 쓰면 안 돼요. 뒤에 꼬리에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임 이렇게 써 있으면 클릭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 말이 없으면 1이 가는 거고 그 말이 있으면 1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축척이 원래 얼마다? 500분의 1로 제도를 해요. 500분의 1로. 그런데 농지는 얼마로 하냐면 1000분의 1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만 보세요. 500은 이쪽이 150이고 이쪽이 200m예요. 도면의 크기가 150m를 집어넣을 수 있고 세로 150m하고 가로를 200m를 넣을 수가 있어. 500분의 1은. 근데 농지는 이것보다 큰 거 많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50이고 얘가 200이에요. 여기 농지 한두 필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도면으로서 역할이 없잖아. 농지는 1000분의 1로 해요. 1000분의 1이면 300m하고 400m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것조차도 좀 합리적이 못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6천으로 만들어. 6천. 6천이면 2,400m, 3,000m예요. 충분하겠죠, 그러면?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500, 얘도 결과적으로 경계점이 뭐로 등록될 수도 있다? 좌표로 등록될 수 있다라. 6,000분의 1짜리도 좌표로 등록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쪽이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축척이 안 주어지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축척이 안 주어지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100% 이쪽이에요. 왜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2다라고만 딱 주어지는 거야. 축척 안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축척이 주어지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판단해야 돼요. 이쪽인 것도 3천도, 6천도, 1000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꼬리에 뭐가 붙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2다라고 하면 의심할 게 없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측량을 한다? 얘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해가지고 이러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때 필재 면적을 측정한 결과 24.45 제곱미터였다면 얼마로 등록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해야죠. 왜? 이렇게 측량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되니까 좌표로 등록되니까. 그러니까 24. 얼마? 4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세요? 어렵지 않죠? 지금 11월이잖아. 이게 1월 달에 또 해요. 3월에도 해. 5월에도 해. 7월에도 해. 9월에도 해. 집에 가서 동강도 들어. 혼자 복습도 해. 그죠? 모를 수가 없는 거 사실은. 노력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머리가 안 따라서 모르는 건 아니다 이거지 사실적으로.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죠? 노력하는 사람만 합격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떨어져요. 머리 빗고 공부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은 붙겠구나. 내비로도 붙는 사람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 얘네들은 내비로도 알아서 1등 해.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장 이래. 알아서 붙어. 여긴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로 올리는 게 역할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알아서 혼자 독하게도 붙고 알아서 붙어.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요. 자, 우리 교재 어디까지 써 있는가 그럼 지금 우리 교재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 있어요. 있잖아. 거기 141페이지가 이 내용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더 효과적이다, 이거 훨씬.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면적은 뭐를 하나 더 플러스 하게 되면 축척은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서 표시하거든요. 축척은 분수로서 표시하는데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면적은 n분의 1의 무한 제곱이 돼요.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다? 도상의 면적으로 나타내는데 한 3, 4번 정도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다. 유일하게 지적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겁니다. 물론 이건 계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끄수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 시험에 2번인가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 자, 실제 거리를 알고 도상 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축척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과 도상 거리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대충 이해 가시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곱하거나 나누면 돼. 이렇게 곱하고 어떻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이거는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래요. 여기가 3cm래. 축척은 얼마고? 1200분의 1이고.
이 3cm는 실제 거리, 도상 거리. 힌트를 줘야지. 도면을 이렇게 했는 거야. 이거 필지야, 필지. 아니, 3cm 실제 거리가 어딨어요. 필지야, 필지 간격이. 개미도 못 살아, 그 사이에는. 개미는 살겠다. 얘하고 얘 01이에요. 지목이. 얘는 뭐야? 유원지야. 차장천원. 됐죠? 그러면 3cm는 실제 거리, 도상 거리? 도상. 실제 거리가 얼마일까요? 축척이 얼마? 1200분의 1이죠? 실제 거리는 알아 몰라? 모르죠? 도상 거리가 얼마예요? 3이죠? 곱하면 되지? 그럼 3600이죠? 맞아요? 센티미터죠? 메다로 바꾸면 36m잖아. 나왔던 문제예요. 01으로부터 어디까지? U 원지까지는 몇 메다다? 36m다. 36m.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공식을 쓰지 마세요, 이거. 공식을 이렇게 해도 돼. 1200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1200분의 1 개념을 알죠. 1200분의 1은 실제 거리 몇 메타가? 1200m가. 실제 거리 1200m가. 도상에서는 1m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상의 3cm는 실제 거리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3cm는 0.03m죠? 그죠? 36 나오죠. X. X는 36m다. 이렇게 풀었어도 돼요. 1200분의 1은 뭐다? 실제 거리가 얼마? 1200일 때. 도상에서 몇 m다? 1m다. 아, 이렇게 해도 돼요. 1200분의 1은 도상의 1m가 실제 거리는 얼마다? 1200이더라. 그렇다면 도상에서 3cm는 실제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얘 3cm를 뭐로 바꿔야 돼요? 메다로 바꿔야 되니까 0.03m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안쪽은 안쪽으로 곱하고 바깥쪽은 바깥쪽 곱하면 36 이꼴 뭐가 나와요? X가 나온다고. 그 X는 36m다 이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외우기 힘들면 축제 개념을 알아. 개념을. 1200분의 1은 실제 거리가 1200m일 때 도상 거리는 1m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면 비례식으로 풀면 되잖아. 비례식.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이렇게 풀던지. 계산기 쓸 수 있어 없어요? 계산 쓸 수 있잖아. 넣으면 되잖아 그냥.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고 1200분의 1을 집어넣고 0.03을 집어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돼. 3을 넣어도 되면 3600cm니까 3600cm니까 메다로 바꿔서 공만 2개 지우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편하게. 이거 계산 능력이 안 되시면은요 학계론 계산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어. 학계론 제곱도 나오고 뭐 하는데 번분수도 나오고 이거는 식도 아니야 사실은. 됐죠? 여기까지가 면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